네, 총학생회 2차 가해 지목인 3인 및 총학생회장 파면 요구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제22대 사회학과 학생회장단 당선인 강소연입니다. 해당 사건 개요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27일 조재현 전 부총학생회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3일 1학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부총학생회장의 구체적인 사퇴 이유가 총학생회 구성원에게 행한 성희롱 때문임이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구성된 진상규명 TFT의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총학생회장은 1학기 확대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이전 총학생회 내 2차 가해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 오늘까지 성평등위원장과 성평등위원회에 여러 차례의 사건 해결 요구에도 불구하고 물증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며 징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총학생회 내 2차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국원 한 명을 파면하면서 밝힌 이유와 대치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한편 가해 지목인 3인 소통국장, 일상사업국장, 인권복지위원장은 사적인 술자리에서 피해 학우에 대해 총학생회를 터뜨리고 나가서 부총학생회장과 다시 사귄다. 총학생회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가해자다. 정치질을 해서 국원들을 데리고 나갔다는 등의 2차 가해 발언을 했음에도 가해를 인정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학우에 대한 사과는커녕 침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 1인 일상사업국장은 총학생회 국장, 위원장 회의에서도 호구 잡히는 것 아니냐는 등의 2차 가해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총학생회 내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 학우를 보호하며 자정해야 할 총학생회 구성원에 의해 다시 2차 가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침묵과 무시로 일관하며 피해 학우의 피해 회복과 사건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은 2차 가해 지목인 및 총학생회장의 파면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11월 29일부터 진행한 총학생회 2차 가해 지목인 3인 및 총학생회장 파면 요구 성명서에는 200인 이상의 학우들이 연대 서명하여 주셨으며 때문에 해당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중앙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운영위원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대인 및 단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대학 학생회, 철학과 운영위원회, 영어학과 성평등위원회, 광고홍보학과 성평등위원회, 차기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당선인단, 차기 정치국제학과 학생회 당선인단, 차기 사회학과 학생회 당선인단, 정의당 중앙대학교 학생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중앙대학교 캠퍼스 지부, 사회과학학회 포회, 자유인문 캠프, 인문대학 페미니즘 동아리 발의, 교집편집위원회 중앙문화에서 연대해 주셨습니다. 이제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62대 총학생회 성평등위원회 위원장단이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2대 총학생회 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 강세희입니다. 지난 20일 성평등위원회는 가해 지목인들에 대한 징계와 총학생회장의 책임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디자인마케팅국장과 성평등위원장은 가해자 4명 중 1명만 파면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총학생회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성평등위원회는 단차 액션을 취하며 가해 지목인들의 진실된 사과와 제대로 된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해 지목인 3명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총학생회장은 명백한 증거가 없어 징계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평등위원회는 임기 동안 내부에서 더 크게 목소리 내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 그리고 피해자분이 지긋지긋한 사건에서 벗어나 온전히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기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총학생회장에게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요구안에 오늘 오후 5시 기준 304명의 학우분들이 서명으로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총학생회 소통국장, 일상사업국장, 인권복지위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2차 가해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그 말은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었고 총학생회장은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며 가해자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파면된 국원 역시 동일하게 주장하였으나 그는 물증이 있다는 이유로 파면되고 나머지 3명은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파면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모순적이고 가해자 중심적인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피해 하구가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심 어린 사과를 받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것에 비하면 그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도 쉽고 간편했습니다. 그만큼 총학생회는 가해자에게 온정적이고 관대했던 겁니다. 총학생회장은 부총학생회장이 사퇴할 당시에도 사퇴 자체에 회의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성평등위원장에게 그만큼 심각한 수준의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면서 피해를 축소하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또한 1학기 확대운영위원회 당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해당 사건을 언급해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앞으로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과연 무엇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대처했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성평등위원장의 설득과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가해 지목인들을 비호하며 권위적이고 가해자 중심적인 총학생회에 많이 남았을 뿐입니다. 총학생회장은 본인이 이번 결정이 학생사회를 얼마나 퇴보시킬 것인지를 직시하기 바랍니다. 가해자는 기억이 없다는 말 뒤에 안전하게 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증이 없는 피해자는 분명 피해를 입었음에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해결도 사과도 보호도 바라지 못한 채 움츠러들 것입니다. 총학생 회장으로서의 결정이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갖고 학생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중앙대학교 전체 학우를 대표하는 학생 대표자로서의 자격마저 잃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2대 총학생회 성평등위원장단은 성평등한 학생 사회를 위해 이번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누구나 안전하게 캠퍼스를 다닐 수 있도록 아래 3가지를 요구합니다. 총학생회장은 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퇴하라. 총학생회 소통국장, 일상사업국장, 인권복지위원장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학우에게 사과하라. 62대 중앙운영위원회는 가해 지목인 3인을 파면하라. 이상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총학생회 2차 가해 지목인 3인 및 총학생회장 파면 요구 기자회견이 학생회관 앞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 학우가 작성해 주신 발언문을 대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평등위원회 학술국장 혜진이고요. 피해 학우분의 발언문을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총학생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했으나 결국 2차 가해는 총학생회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에 대한 징계 처리는 임기가 다 끝나가는 11월이 되어서야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마저도 많은 학우분들이 말씀하신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다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사석에서 본인들끼리 2차 가해 발언을 한 것도 모자라 공식적인 회의에서도 또 다른 2차 가해 발언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들의 진실된 사과를 받기 위해 끊임없이 홀로 노력해왔지만 그들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와 공개적인 사과 요청, 그리고 그들의 대표자이자 제가 도움을 요청했던 당사자인 총학생회장 역시 대표자로서 책임이 있으니 이에 맞는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10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당 선거 당선인 김민정님께서 연대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10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당선인 김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현 시각 6시 50분, 지금 학생회관 총학생회실에서 62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는 의장이자 62대 총학생회의 대표이자 더 나아가 중앙대학교의 학생 대표이신 이인재 총학생회장님과 성폭력 사건 가해자 총학생회 집행부를 파면시키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총학생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왜 가해자는 총학생회 내부에서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까? 설마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조재현 전 부총학생회장에 사퇴시키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11월이 된 이제야 국원 한 명을 파면시키는 것으로 꼬리를 자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총학생회 소통국장, 일상사업국장, 인권복지위원장 등 2차 가해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그 자리에 계실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는 지금 이 목소리도 외면하실 생각이십니까?
총학생회가 겪는 어려움을 피해자 탓으로 돌린 그 발언이 문제임을 설마 아직도 모르십니까? 사회과학대학의 차기 대표자로서 함께 학생자치를 하는 동료로서 이 자리에서 학생자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학생자치 기구는 가치를 담아야 하는 조직입니다. 총학생회가 담은 가치로 학생사회가 변화하고 중앙대학교가 변화합니다. 그리고 학생자치를 하며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가치이자 약속은 반성폭력과 반권위주의입니다. 대표자로서 우리는 성에 의해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철폐해야 합니다. 학우들의 대표로서 학내 성폭력 문제에서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에 앞장서야 합니다. 대표자로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권위를 자각하고 이 권위를 통해 학생자치의 좋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총학생회가 대변한 목소리에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왜 없습니까? 왜 그 속에는 가해자의 목소리와 가해자의 자리와 가해자의 권리만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성폭력 사건의 방관자이자 가해자인 총학생회장과 집행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생자치의 가치를 담아 학내 모든 존재들을 이야기할 총학생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피해자와 연대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있을 수많은 학내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학생자치를 그리겠습니다. 가해자 중심적인 총학생회,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가십시오. 2020년 11월 30일 제10대 사회과학대학 선거 당선인 김민정 드림. 감사합니다. 네, 이상 발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가시나요? 실행하고 계신 건가요? 총학생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저희와 연대의 뜻을 밝혀주신 303명의 학우들은 총학생회내 2차 가해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침묵하고 있는 2차 가해 지목인 3인과 총학생회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중앙운영위원회가 진행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결정되셨나요? 네, 저 역시 가해 사실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증거상으로는 심증에 가까운 증거들밖에 존재하지 않고 명확하게 간접적 증거 혹은 직접적 증거로 특징으로서 존재하는 효력 있는 증거가 다소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징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와 어떠한 자료상으로는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재판에서는 성희롱 사건의 모습이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여기는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고 여기는 학생사회인데 공동체에서 결정을 내리셔야지 왜 갈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이미 정황이 TFT에서 조사한 바대로 많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 안 하시고 그냥 증거가 없으니 못하겠다. 자기도 인정 못하겠다.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총학생회 그 자유 단톡방에 총학생회장님께 전달드린 성평등 위원들이 쓴 글 읽어보시기는 하셨죠. 저희가 거기서 계속 언급드렸던 것이 학생자치기구는 어떤 법률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을 판단할 때 있어서 물증을 필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까 혜진 학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TFT에서도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장님께서 증거가 없다고 일관하시니까 이런 퍼포먼스랑 액션들을 보여드림에도 불구하고 주문이가 지금 끝났다는 일을 이렇게 저희 무시하시고 지나가는 거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법에서 판결을 내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저희는 마음대로 판결을 드릴 수 없나요? 당연한 거죠. 그럼 그 사람이 학생사회잖아요. 확실한 사실인지 아닌지에도 확실하지 않은데 그거 사실이라고 밝혀졌는데도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사실이라고 회장님이 밝혀지면 인정하고 어떻게 싶으시지 하면 않으니까. 무엇이 사실로 구별이 됩니까? TFT로 조사해서 결과가 나왔고 결과 받아보셨잖아요. 네. 근데도 결과를 TFT에 명확하게 2차 가해 사실이 있었다라고 인정이 되어 있나요?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정황이 명확하게 인정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술자리에서 말한 걸 어떻게 논증을 하지도 않는데 거기서 바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물증이라는 게 직접 증거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 주시면 좋겠고 그 어떠한 재판에서도 심증만으로는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재판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재판에서도 그렇게 판결하기 어려운 것들을 전문가도 아닌 저희 학생 자체에서 함부로 판결해가지고 저희가 개개인의 명예와 그런 것들 훼손해도 되겠습니까? 피해자 하부에 많이 걸리지 않으시나요?
피해자 학우분들의 말을 듣고 이것을 사실이라고 가정한 하에 저희가 사건 조사를 진행한 것 아닙니까? 피해자 학우가 말씀하셨던 거 지금 다시 말씀드릴까요? 피해자 학우는 초학생 회장을 믿었고 초학생회를 믿었는데 그럼에도 내 말이 듣지 않는다. 지금 이제 11월 임시가 끝날 때가 와서야 했다. 그것도 뿌리 자르기 하나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망했다. 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들을 보호하는 초학생 회장에게 실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학우를 보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피해자를 보호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럼 제가 누구를 보호했습니까? 피해자 학우를 보호하지 못하셨다고요. 피해자 학우가 저희한테 입장문을 전달하셨을 때 초학생 회장에게 실망했고 초학생회가 징계를 꼬리 자르기 식으로만 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꼬리 자르기를 했더라면 4명을 다 자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의도로 동민이 한 명을 징계한 것이 아닙니다. 한 명에 대해서 징계를 한 것은 그분 학우분께서 있는 사실들을 다 저희에게 전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징계를 진행한 것입니다. 저희랑 할 말이 없네요. 앞으로도 징계를 진행하실 의향이 전혀 없으신가요? 저희한테 증거를 가져오시길 요구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가져오길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증거가 있으면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해당 징계 사안에 대해서는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내부적인 징계를 위해서는 국장위원장 회의가 소집이 되어서 저희가 모두 함께 판단을 했습니다. 그 판단 하나에 저희가 이번의 경우에도 저희가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징계를 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징계하지 않았음이라고 포장하여 말씀하신 그 이유도 잘 모르겠고요. 그 가해 지목인 국장위원장 회의에 참여하잖아요. 당연히 포함되지 않은 채로 회의가 진행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평등 위원장님도 함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후관계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오셔야 저희가 국장위원장 회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국장위원장 회의에서 네. 그런 이별 과정을 거쳐가지고 동의를 얻었다고 해가지고 초학생 회장님은 그게 모두의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초학생 회장님이 결국엔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권력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신다면 더 피해자 중심적인 생각을 하시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셨어야 됐는데 계속해서 가해자를 감싸시려고 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해자를 감쌌다라고 이해하시는지는 잘 이해가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떠한 경우에도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가해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있는 거죠. 아니죠. 그 만일의 상황에서도 단 한순간이라도 누군가가 피해를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피해자는 계속 물론 피해를 저희가 보고 피해자의 있는데요. 보호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가 항상 최선만은 아니었던 점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죄송해하지 마시고 피해자 학우한테 네, 피해자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피해자분께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라고 느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하시면 징계하셔야죠. 논리가 굉장히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뭐가 죄송하신데요? 그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 논리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모두의 의견을 다 대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국장위원장 회의라고 하면은 그 내부 구성원들에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통한 의결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본인들의 의견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의 의견이 잘 안 들어간 게 아니라 저희가 주문위에도 이미 안건을 상정했지만 300명이 넘는 하부들이 그 안건에 서명을 하셨고 그 안건이 만약 올라갔다 그리고 주문위에서 회칙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신다면 그럼 탄핵하실 수 있는 거예요? 파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은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문위 의원들을 만약 그래 파면을 하자라고 하셨으면 그냥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가 준수하고 있는 이 나라의 법 그리고 저희가 속해 있는 이 구성 단체의 회칙과 학칙을 준수해서 모든 일을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위원장단 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된 게 학생 대표자의 결정이라는데 가해자 단체들이 행동에 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저희가 다수결로 결정했었나요? 모든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시겠다고 했는데 총학생회가 대변하는 목소리에 선택만 섞고 피해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수결로 결정했다고 말씀드렸나요? 저희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거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 총학생회 소통국장, 일상사업국장, 인권복지위원장 탄핵에 관한 성명서를 학생회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중앙운영위원회 현장에 직접 전달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거 끝나고 총학생회장님께서는 현장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총학생회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학생회장님의 의견 잘 알았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가 보다 더 집단 내 성평등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